6억 원. 70대 김영호 씨가 평생 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꿈에 그리던 2세대 주택을 지었습니다. 딸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요. 1층은 부부가, 2층은 딸 가족이. 완벽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1년 후 그 집은 5억의 급매로 나왔습니다. 1억 원의 손실. 그보다 더 큰 것은 무너진 가족 관계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선의로 시작된 동거가 어떻게 악몽으로 변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70대 초반의 김영호 씨는 3년 전 정년퇴직 후 그가 평생 꿈꿔왔던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40년 직장 생활 동안 모은 예금, 부인 순자 씨와의 알뜰한 생활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죠. 무엇보다 그의 삶을 빛나게 만든 건 주말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딸 미정 가족이 찾아왔거든요. 7살 민준이와 5살 서연이. 손주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울 때 김영호 씨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손주들이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리는 시간. 이것이 바로 그가 꿈꿔온 황금빛 노년이었습니다. 주말이 끝나고 딸 가족이 돌아가면 영호 씨는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손주들 보니까 좋긴 한데 이렇게 가끔 보는 게 딱 좋은 것 같아. 그러게요. 매일 보면 또 힘들 거예요. 이 정도가 딱 적당하죠. 그때만 해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적당한 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거리가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이죠. 변화는 어느 주말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딸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요즘 저희가 고민이 좀 있어요. 딸의 고민은 심각했습니다. 전세 재계약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5천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한다는 것. 게다가 동네 환경도 아이들 키우기에 좋지 않다고 했죠. 놀이터도 제대로 없고 학군도 별로라고요. 장인어른, 솔직히 저희 형편이 많이 어렵습니다. 사위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일도 힘들고 육아와 경제적 부담까지. 젊은 부부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였죠. 딸의 힘든 사정을 듣던 김영호 씨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평생 모은 예금 6억 원. 어차피 자식에게 물려줄 돈이라면 미리 써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게 낫지 않을까? 며칠 후 영호 씨는 딸 부부 몰래 경기도 외곽 지역의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40분 거리, 신도시 근처의 한적한 동네. 그곳에서 부동산 중개인은 영호 씨에게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2세대 주택이요. 1층에 어르신들 사시고 2층에 자녀 가족 살면 완전 좋죠. 요즘 트렌드예요. 2세대 주택. 따로 또 같이. 영호 씨에게는 완벽한 해결책으로 보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딸을 도와주고 손주들은 매일 볼 수 있고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가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영호 씨는 부인을 설득했습니다. 우리 예금으로 2세대 주택을 짓자고. 손주들 매일 볼 수 있다고 생각해봐. 순자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남편의 뜻을 따랐습니다. 다음 주말 영호 씨는 온 가족 앞에서 계획을 발표했죠. 경기도에 2세대 주택을 지을 거야. 1층은 우리가, 2층은 너희가. 땅도 받았어. 딸 미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위는 깊게 절을 했고 손주들은 기뻐서 뛰어다녔죠. 그날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이 선의의 결정이 가져올 폭풍을. 6개월의 공사 끝에 2세대 주택이 완성되었습니다. 김영호 씨의 평생 저축 6억 원 전부가 투입된 그의 꿈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완성된 집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던 그날 모두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입주 후 첫 한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손주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눈을 뜨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죠. 이웃들의 부러운 시선도 영호 씨 부부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김 씨, 딸이랑 같이 산다며? 요즘 그런 가족 드문데 부럽네요. 하지만 함께 사는 일상이 계속되면서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불편함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도 2층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처음엔 아이들이니까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반복되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1층 거실에 2층 가족의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습. 순자 씨가 조용히 치우면 영호 씨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그걸 치워? 자기들이 치워야지. 설거지 문제도 있었습니다. 미정이 설거지한다고 해놓고는 핸드폰만 보다가 나중에 대충 하고 올라가면 순자 씨가 다시 닦아야 했죠. 냉장고 안은 뒤죽박죽이었고 2층 가족의 온라인 쇼핑 택배는 하루에도 몇 개씩 왔습니다. 순자 씨는 허리가 안 좋은데도 무거운 택배를 2층으로 올려야 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집안일 분담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아침 손주들 챙기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미정은 재택근무로 바쁘다고 했지만 순자 씨 눈에는 그저 핸드폰만 보는 것처럼 보였죠. 어느 날 밤 영호 씨 부부는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요즘 좀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나도 그 생각했어. 근데 우리가 집을 지어준 거잖아. 뭐라고 말하기가.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6억을 들여 집을 지어줬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참았던 감정들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족들은 서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도 웃음소리가 사라졌죠. 각자 핸드폰만 보거나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손주들마저 어른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요. 순자 씨는 혈압이 올라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죠.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요즘 2세대 주택 사시는 분들 많이 오시는데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힘든 건 자신들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2층 가족도 마찬가지로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재우는 야근으로 밤 10시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1층에서 영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쓰레기 버리는 날이었어. 2층 쓰레기 안 내놨더라고.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야. 재우는 사과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미정이 기다리고 있었죠. 또 뭐라고 하셨어? 쓰레기 하나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아래에서 다 들려. 하지만 아래층에서는 다 들렸습니다. 영호 씨 부부는 위층 소리를 들으며 얼굴을 찌푸렸죠. 참았던 감정들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영호 씨는 청소 도구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죠. 미정아, 오늘은 대청소 좀 해야겠어. 거실에는 장난감과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미정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죠. 아버지? 노크는요? 저 지금 일하고 있어요. 여기 내 집이야. 노크를 왜 해? 좀 봐, 이게 무슨 꼴이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순자 씨가 놀라서 올라왔지만 이미 감정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집도 지어주고 애들도 봐주는데 기본적인 청소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 집 지어준 거 왜 자꾸 말씀하세요? 저희가 해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좋다고 지은 거잖아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진실.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눈치 보고 청소 상태 검사받고 육아 방식까지 간섭받고. 이게 우리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이때 재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도 참았던 말을 쏟아냈죠. 저도 힘들어요. 장인어른.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도 눈치 보고. 근데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요? 이 집은 장인어른 돈으로 지은 거잖아요. 방문 틈 사이로 민준이와 서연이가 겁먹은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아이들을 발견하고 외쳤죠. 여보, 민준이, 서연이가 보고 있어요. 모두가 말을 멈췄습니다.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죠. 민준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야 돼? 그날 밤 영호 씨와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6억을 들여서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었는데 가족이 오히려 멀어지네. 며칠 후 영호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집을 팔자. 이렇게는 못 살겠어. 집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팔리지 않았죠. 부동산 중개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2세대 주택은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가격을 좀 내리셔야 할 것 같아요. 5억 정도로요. 5억?
1억 원의 손실. 영호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6억을 들여서 결국 5억에 팔게 된 거죠. 집이 팔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1층과 2층은 보이지 않는 벽으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대화도 거의 없었고 식사도 각자 따로 했죠. 순자 씨는 손주들에게 주려고 과일을 깎아 2층 앞에 놓고 내려왔지만 노크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호 씨는 딸을 불렀습니다. 미정아, 아빠가 결정했어. 이 집을 팔려고.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적응을 못했어요. 영호 씨도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아빠도 미안하다. 너를 더 힘들게 한 것 같아서. 한 달 후 집이 팔렸습니다. 이사 가는 날 두 가족은 각자의 짐을 쌌습니다. 영호 씨는 1층 거실을 둘러보며 회상에 잠겼죠. 처음 입주했던 날의 행복한 모습, 손주들과 즐겁게 놀던 순간들, 그리고 갈등의 순간들까지. 현관 앞에서 두 가족이 마주했습니다. 미정아, 이번 주말에 보러 갈게. 네, 아버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6개월 후 김영호 씨 부부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예전과 비슷한 하지만 조금은 다른 일상이 시작되었죠. 미정 부부는 2억 5천의 작은 전세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작지만 온전히 자신들만의 공간이었죠. 그리고 주말이 왔습니다. 영호 씨 부부의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손주들의 그림을 보았죠. 민준이가 그린 그림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자 다른 집에 서 있었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집에 살지만 마음으로는 연결되어 있어요. 영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호 씨와 미정은 베란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있잖아, 미정아. 진짜 중요한 건 집이 아니라 관계더라고. 그 집에서 살 때는 매일 봐도 불편했는데 이렇게 가끔 보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저도요, 아버지. 주말이 기다려져요. 1년이 지났습니다. 김영호 씨 가족은 여전히 주말마다 만납니다.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손주들과 연을 날리죠. 영호 씨는 손주와 함께 연을 날리며 생각했습니다. 2세대 주택 나쁜 선택은 아니었을지도 몰라. 다만 우리 가족에게는 맞지 않았던 거지.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 딸 가족을 도와주고 손주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 근데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가족은 가까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야.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인정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거더라고. 6억. 비싼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그는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그리고 때로는 거리가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2세대 주택 동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세요. 경제적 부담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세요. 사생활 보호와 독립성 유지 방안을 마련하세요. 무엇보다 모든 가족 구성원과 충분히 대화하세요. 기억하세요. 가족 간의 적당한 거리가 때로는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김영호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